안녕하십니까, 팟캐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성균관대 논술 문제의 실제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논술 출제를 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 논술 출제를 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논술 공부를 할 때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인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특히 그것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한 방향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다고 하더라, 거기에 혹하고, 다른 사람이 유튜브나 이런 사람들이 또 이렇다고 하더라 하면 혹시 저 말도 맞을지 모르겠는데 라고 해서 혹하고,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효율적인 공부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내용, 즉 논술 출제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논술 공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콕 꼬집는 이야기는 아니겠으나 도움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실제 논술 문제가 출제된 것을 보시면 제시문 1번부터 4번까지가 나오고 예술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입장을 요약하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에 각각의 요소들이 의미가 좀 있습니다. 먼저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논술 지문이 왜 예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 이것은 논술에서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 가지 생각을 이해하고 그것을 쓸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자기 생각을 쓸 수 있고 이런 사고력을 평가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는 이런 주제를 논술 시험에서 주로 끄집어냅니다. 동시에 어떠냐 하면 이 주제가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친숙한 주제여야 돼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학생들이 이만큼의 학생들이 있는데 특수한 어떤 학생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잘 알겠으나 다른 학생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잘 모를 만한 그런 주제는 논술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좀 제가 결론부터 말해서 추상적으로 들리시겠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주제가 영국 역사에 대해서 지문이 나온다고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러 학생들이 있을 때 우연히 영국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공부를 한 학생 혹은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학생들은 이 논술 시험에 훨씬 유리하게 되고 역사가 아니라 나는 뭐 수학에 더 관심이 많았다 이런 학생들은 이 논술 시험에서 불리해지겠죠. 이런 문제 안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 선행 지식 있으면 이해하기에 좋은 지문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널리 언급이 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특히 교과 과정을 충분히 이수를 했으면 충분히 익숙할 만한 주제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사회 문제에서 예를 들면 불평등 문제 이런 문제들은 사회 시간이나 역사 시간이나 어쨌든 간에 하다못해 언론에서도 많이 봐서 문제가 어떤 내용인지 비슷비슷하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알만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논술 시험에 지문으로 나옵니다. 이러면서도 특히 또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지문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너무 다 아는 내용이 아니라 이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에서 학생들의 능력 차이가 드러나는 지문을 또 찾아내야 되거든요. 자, 정리를 해보면 학생들이 골고루 익숙해야 되는데 둘째로는 실력 차이가 드러나는 지문이 나와야 됩니다. 요 지문을 찾고 만들어내는 것이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동시에 여러분들은 논술 공부를 하면서 이 지점을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뭐냐면 내가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지식적인 면에서 공부하지 않아도 논술 시험에서는 실력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실력 차이는 어디서 나냐면 기본적인 사고력. 이 기본적인 사고력에서 차이가 나면은 실력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사고력이 뭐냐면 읽고 쓰고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이해하는 능력. 그래서 많은 논술 학원들에서 논술 지문에 나올 만한 이 내용들을 미리 공부를 해서 학생들이 익숙하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게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이거 특별히 공부하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교수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짜내서 지문을 선정을 해냅니다. 그래서 비싼 돈 내고 논술 학원 안 다니면 내가 성적을 받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잘 되면
괜찮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키우느냐는 제 채널에 별도 영상에서 설명을 할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 힘든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기가 힘든 공부를 안 하고 힘들고 지루한 공부를 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면 논술학원에 다니면서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나오고 플라톤 나오고 뭐 유교 나오고 불교 나오면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또 예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논술학원에서는 예술에 대한 지문들 모아서 학생들한테 미리미리 예술이란 이런 거야, 이런 입장이 있으라고 막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배우고 갔더니 논술 시험에서 논술학원에서 배운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 자기는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력 차이는 여기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논술 공부 방향을 좀 잘 잡으시고 사교육 나쁘진 않은데 여러분들한테 불필요한 공부를 비싼 비용을 치르면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술에 대해서 이제 지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를 하라고 나오죠. 이 상반된 입장으로 분류하라는 식의 문제가 왜 출제되냐 하면 논술 시험 평가를 좀 더 객관화하려고 그럽니다. 객관화. 무슨 말이냐 하면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라고 했을 때 학생들의 답안지를 보면 이 학생은 제대로 했고 저 학생은 제대로 이해를 못했구나 하는 것이 누가 봐도 조금 더 평가할 때 객관적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출제를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예술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학생 여러분이 비판적으로 평가하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학생들이 평가했을 때 이 학생이 평가를 잘했냐 못했느냐에 대해서 교수들마다 평가하는 것이 혹시나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러면 논술 시험에 대해서 평가가 약간 교수 주관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는다. 이런 우려가 생길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논술 시험을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이런 걸 걱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교수님들이 평가를 하더라도 아니면 사실 누가 평가를 하더라도 논술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은 학생과 저득점을 받은 학생들이 그 이유가 좀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방식으로 답이 나오도록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이 지문의 내용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지문을 읽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능력, 굉장히 주관적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이 시험 문제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 대학교에서 이 논술 시험을 낼 때 상반된 두 입장들을 비교하고 분류하는 식으로 문제를 많이 냅니다. 요거는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지 간에 예술이든 뭐든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나오더라도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 이걸 가리켜서 비판적 사고라고 하거든요. 하나의 정답에 얽매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 이것은 정답이고 저것은 틀렸어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저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좀 종합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방식을, 사고 능력을 키우는 것, 요것을 여러분들이 추구를 하셔야 됩니다. 요것이 논술 시험에서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성균관대에서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나오죠. 이 요약하는 능력이 곧 뭐냐면 이해 능력입니다. 제가 많이 강조를 하는데 자기가 잘 이해했으면 자기가 잘 쓸 수 있어요. 쓸 수 없는데 내가 이 내용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객관화되지 못한 이해 능력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적으로 입장을 요약하라는 문제는 성균관대에서 분명하게 나오지만 여타 다른 대학교의 논술 시험에서도 사실상 이런 능력을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입장을 요약하는 거, 요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논술 시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가고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졸업을 해서 취직을 하거나 혹은 석사 박사를 가거나 어떤 연구를 하거나 뭐 직장에서 무슨 보고서를 쓰거나 사업 계획서를 쓰거나 어떠한 지적 활동을 하더라도 자기가 읽은 내용을 요약하는 이 활동은 항상 많이 하고 거의 영원히 합니다. 거의 영원히 해요. 그래서 이런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어려운 내용을 읽고 어려운 글을 읽고 요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면 많은 논술 시험에서
빨리 적응을 하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갖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는 힘들고 어려운데 요거 잘하면 논술 시험에서는 굉장히 적응하기 쉬워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요것만 잘한다고 논술 시험에서 고득점을 보장할 수 없으나 요것을 잘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지망하는 대학교의 논술 시험의 출제 경향에 마지막으로 조금만 적응을 하시면 좋은 성적을 빨리 낼 수 있다. 쉽게 낼 수 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입장을 요약하는 능력의 비중은 좀 다르지만 요것은 대부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술 시험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내일 모레 논술 시험이라서 며칠 동안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 후에 논술 시험 전형을 볼 거라서 시간적인 여유가 1년 이상 있으면 입장 요약하는 연습 이거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요약하는 연습은 또 별도의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연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